저탄고지로 자신감 있게 세상 사는 이야기 저자세 팟캐스트 제21화 최강의 식사 생생후기. 안녕하세요, 메이입니다. 안녕하세요, 금채입니다. 안녕하세요, 키슬입니다. 네, 오늘은 지난번에 약속한 게스트를 또 모셨습니다. 근데 아주 인기가 폭발이었어요. 근데 너무 자주 나오시는 것 같아요. 약간 그런 감이. 제 4의 멤버. 아니 그게 아니라 실제로 나오신 거는 이번에 얼마 안 되는데 매화 약간 등장을. 그렇죠. 그러니까 제 4의 멤버. 네. 제 4의 멤버 명품 캥거루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명품 캥거루입니다. 네. 이번 주에는 그 예전에 약속하셨던 내용, 그러니까 최강의 식사 그때는 한참 하고 계시는 중이었잖아요. 네, 그렇죠. 그때 이제 나오셔서 후기 들려주시기로 하셨는데, 네, 오늘은 바로 그날 후기 듣는 날이 되겠습니다. 우선 최강의 식사를 2주 하셨잖아요. 그냥 네. 총평 소감 어떠세요? 그 최강의 식사 2주 하면서 하는 동안에는 사실 크게 내가 뭐가 좋아졌다 이걸 못 느꼈는데 이거를 끝내고 이제 다시 저탄고지식을 했는데 네. 그때 몸이 진짜 좋았구나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신기하다. 네. 저탄고지 하다가 최강의 식사하다가 다시 저탄고지로 왔는데 네. 이미 처음에 저탄고지 할 때도 뭐 너무 좋아졌어요라는 간증을 하러 왔던 거잖아요. 그때. 네네네. 근데 최강의 식사를 하고 또 다시 저탄고지니까 그때가 더 좋았다라는 거죠. 너무 신기하다. 네. 마치 그 저탄고지 식사하다가 일반식 하면 저탄고지 할 때 몸이 진짜 좋았구나라고 깨닫잖아요. 그런 느낌? 그 정도예요? 네네. 상당한 차이가 있는 거네요. 그러면. 네네. 금채님도 이제 명품 캥거루님 끝나고 또 이제 추가라고 하면 좀 뭐하고 아무튼 같이 하셨잖아요. 릴레이 맞다. 릴레이 스타일로. 네. 네. 금채님은 어떠셨어요? 이제 식단을 사실 하는 게 조금 그렇게 타이트하게 하는 게 좀 무섭긴 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해봤는데 그거를 뭐 약하게 컨트롤하진 않았는데 그 식단 자체가 좀 컨트롤을 계속 잘 해나갈 수 있는 힘을 주는 것 같아요. 그 컨트롤이라는 게 어떤 컨트롤을 얘기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 막 다음 끼니에 뭘 먹어야 된다, 아니면 뭐 몇 시에 뭐 얼마를 먹어야 된다, 이런 룰이 정해져 있으면은 챙겨 먹는 걸 되게 힘들어하네.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되게 압박으로 다가오는 스트레스. 네, 왜냐면 제가 다이어트를 너무 많이 했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 다이어트 한다는 그 상황 자체가 너무 스트레스가 심해서 뭔가 다이어트를 한다고 마음 먹으면 다시 더 스트레스 오는. 맞아요. 배도 더 고프고 막. 네. 처음 뭐 하루 이틀 이거는 사실 작심삼일이라고 3일까지는 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3일째가 돼도 그냥 좋다, 이 상태가 계속 유지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고. 3일 만에. 아니요. 그러니까 계속 하면서 계속 이런 상태 계속 유지되고 싶다, 이 식단 맛있다, 괜찮다, 그리고 내가 점점 몸이 좋아지는 것도 느끼고. 저 같은 경우에는 잠을 되게 잘 못 잤는데, 그러니까 명품 캥거루님은 잠을 좀 오히려 이 식단 하면서 더 못 잔 편인데, 저는 이제 식단하면서 더 잘 자게 되고 아침에 일어날 때도 엄청 개운하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컨디션이 엄청 좋아져가지고. 그러면 이제 작심삼일 스타일로 처음에 이제 시작을 한 건데 하면서 오늘이 좋으니까 하면서 오히려 더 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내일도 기대가 되고 이런 식으로 되면서 하는 게 괴로운 게 아니라 압박이 없어지고 스트레스가 덜어지면서 그냥 내일도 자연스럽게 하게 된 뭐 그런 거. 맞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점이 되게 저는 일단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두 분 다 그러면 결국 좋아짐을 느끼셨던 게 총평 좋다, 이 식단 좋다. 단순하게는 좋습니다. 권유하고 싶다. 네, 다만 돈이 많이. 그죠? 어떤 스타일로 하셨는지 각자 얘기를 해주시겠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 책에 나와 있는 매뉴얼대로 하셨겠지만 뭔가 그래도 또 이 책에 있는 걸 100% 다 소화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했습니다. 뭐 이런 걸 좀 해주시면은. 저는 일단 원래 1일 1식을 하고 있어서 한 끼만 먹었었는데 이거 할 때는 오히려 끼니를 늘렸어요. 그래가지고 오전에 방탄커피 마시고 점심에 간식처럼 간단한 식사 하나 하고 저녁에 이제 메인 요리를 먹고 이런 식으로 해서 거의 어떻게 보면 세 끼를 다 챙겨 먹는 식으로 했었거든요.
그 중간에 점심에 말하는 간단한 식사의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아보카도 연어룰 같은 게 있어요. 그럼 이제 그런 거는 솔직히 하루에 그거 한 끼만 먹기에는 좀 적은데 그렇다고 끼니가 아닌 것도 아닌 이런 식으로 그런 거를 간식으로 먹고 이제 저녁에는 메인으로 이제 고기가 많이 들어간 이제 그런 식단 그거랑 야채를 요리로 해서 이렇게 해서 한 끼 먹고 이렇게 먹었어요. 그러면 그 물론 이 책에 나와 있는 식단을 다 지키는 게 물론 가장 중요하긴 한데 어쨌든 벗어나는 건 없이 정말 여기 있는 거 100% 다 레시피 자체는 지켜서 그 만드셨던 거예요? 양도 근데 책 보면 아시겠지만 고기 양이 굉장히 많아요. 막 900g, 1kg 이렇게씩 요리를 해서 근데 그렇게를 요리를 하면 막 3, 4일 이렇게 먹어야 되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 양을 절반으로 줄여서 레시피의 절반으로? 네, 레시피 절반으로 대신에 레시피에 들어가는 건 다 그대로 넣어서 해서 먹었어요. 네. 절반으로 줄여도 많기는 많네요. 네, 많죠. 400g, 500g 이렇게 되니까. 혼자 하기는 좀 힘들긴 하겠어요. 네네네. 금채님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셨는지? 저도 이제 처음에 방탄커피 챙겨 먹고, 그러니까 저는 방탄커피를 그렇게 챙겨 먹는 스타일은 아니었는데 이거 하면서 좀 챙겨 먹고, 뭐 고기나 이런 거 한 요리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걸 하나 먹고 컬리플라워랑 베이컨 넣어가지고 메시드 컬리플라워 이런 거 해서 먹었는데, 근데 그렇게 해서 먹으면 하루에 거의 2,000, 3,000 칼로리 넘어가고 그래서 나중에는 배가 안 고픈 거예요. 막 하루 종일. 그래서 막 저 일기 보시면은 단식일도 있고 막 이런데. 근데 그 단식을 해도 하루 종일 막 배가 안 고픈 거예요. 근데 그 배가 안 고픈 게 막 이런 이 최강희 식사 할 때 말고 그냥 저탄고지 식단 했을 때는 배가 안 고프긴 하지만 뭔가를 먹고 싶긴 했거든요. 그러니까 식욕이라는 거는 있었는데 이거는 그냥 뭐가 먹고 싶지도 않고 배도 부르고 특정 음식이 막 땡기는 그런 가짜 식욕 있잖아요. 그런 가짜 식욕도 없고 그냥 약간 평온한 상태? 그래서 그런 게 되게 신기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단식도 하시는 날도 있었지만 그냥 두 끼 뭐 세 끼 다 챙겨 드신 날도 있고 그랬던 거예요? 네네. 초반에는 되게 많이 챙겨 먹으려고 노력했는데 그러면 너무 많이 먹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게 뭐 단식일을 특별히 뭐 어떤 기간에 한 번씩으로 정해놓고 하신 건 아닌 거예요? 네. 그러면 각각 2주씩 하신 건가요? 네. 그럼 어떤 변화가 있으셨는지 약간 신체적으로? 저는 수치적으로? 저는 일단 몸무게가 2.2kg 정도 빠졌었는데 이미 저탄고지 하면서 살이 빠지고 있던 상황에서 추가로 더 추가로 더 빠져서 약간 저탄고지에서 최저 몸무게랑 최저 체지방률을 찍었는데 제가 사실 하체가 굉장히 큰 몸이거든요. 상체에 비해서. 운동을 하셨던 몸이라. 하체를 많이 쓰는 운동을 해서. 축구. 그래서 사실 저는 살이 빠질 때 허벅지랑 엉덩이가 제일 마지막에 빠져요. 근데 이거는 거의 모든 여자들의 어떤 고민. 근데 이거 최강희 식사하고 2.2kg가 빠졌는데 다리가 굉장히 허벅지가 굉장히 얇아져가지고. 근데 저탄고지 해도 그러지 않아요? 그때랑은 또 달랐어요? 그때보다 확실히 얇아져서 제가 놀랐던 게 2.2kg밖에 안 빠졌는데 제가 그때 바지를 하나를 샀었는데 그 정도로? 그러니까 반바지를 하나 그 매장 가서 입었었어요. 그래서 근데 사이즈가 애매한 거예요. 28이랑 30 사이에서 30이 좀 더 편하긴 한데 28이 좀 들어가네. 더 이쁘고 이거를 고민하다가 28을 샀는데 근데 이 바지가 디자인이랑 이런 게 마음에 들어서 2개를 샀었어요. 다른 색깔로. 근데 하나를 안 입고 있다가 입었는데 너무 커서 교환을 하러 가가지고 더 작은 사이즈를 교환을 했거든요. 대단하다. 그래서 너무 신기했어요. 사이즈 하나 2.2kg 빠져서 사이즈 하나 주는 건 쉬운 일이 아니고 엄청나네. 금채님은 어떠셨어요? 저는 몸무게는 이제 저는 과체중이라 4.8kg 빠졌는데 많이 빠졌다. 근데 사실 2주 만에 상당히 많이 빠졌죠. 먹는 것도 막 하루에 3,000칼로리씩 먹었는데 그리고 저는 좀 상체가 더 큰 편이라서 상체가 엄청 빠지고 그러니까 그 여자분들 보면은 속옷 이제 후크 있잖아요. 제가 원래 후크 맨 끝에 이렇게 잠궈가지고 딱 맞게 원래 입었었어요. 근데 그게 맨 안쪽까지 가도 헐렁해져가지고 완전
너무 신기하고 근데 약간 그 컵 사이즈는 작아지지 않은 그런 느낌. 네. 그게 맞아요. 근데 이제 금채님 봤는데 진짜 이 등, 팔, 어깨 그 여자들 되게 살찌면 옷에 안 나는 그 부위 있잖아요. 팔 아래랑 겨드랑이 넘어가는 맞아요, 그 부분. 거기가 되게 막 슬림해져서 나타나가지고 깜짝 놀랐었어요. 진짜. 그때 메인님이 깜짝 놀래가지고. 두 분 다 살이 왜 이렇게 잘 안 빠지셨던 데가 빠진 거네요. 결과적으로는. 일명 군살. 맞아요. 그러니까 저탄고지해서 다른 데는 잘 빠지고 잘 안 빠졌던 그 부위가 최강의 식사하면서 안 빠져서 답답했던 부위가 빠진 거네요. 네. 신기하다. 이거 좀 신기한 것 같아요. 도대체 왜? 최강의 식사가 뭐라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그게 너무 신기해요. 맞아요. 그리고 또 그런 그러니까 수치적인 거 말고 또 뭔가 약간 멘탈적인 거라던가 뭐 심리적인 거 아니면 뭐 다 다른 변화는 없으셨나요? 저는 일단 제일 그랬던 게 머리 회전이 진짜 잘 된다 이런 생각을 진짜 많이 했어요. 그게 신기했던 게 그때 제가 일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이 최강의 식사 하는 시기에. 근데 저는 그 일을 하는 게 아무렇지도 않아서 그 일을 하면서 뭐 내가 운동할 거 운동도 하고 이렇게 즐길 거 다 즐기면서 일을 했는데 지금 그때를 돌이켜보면 내가 그 많은 일을 어떻게 했지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그때 그 일을 했었을 때 별로 힘들지 않아서 당연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지금도 그 일들을 꾸준히 이어나가고 있는데 힘들어요 지금은? 지금은 벅찬 느낌이 들어요. 신기하다. 그러면 그냥 단순히 두뇌 회전만 빨라진 게 아니라 그냥 전체적인 컨디션 자체가 다 좋아진 거였던 거네요. 컨디션이 진짜 하이도 그런 하이가 없어요. 그게 진짜 신기했어요. 뭔가 약간 스팀팩 맞는 그런 느낌? 그게 뭐예요? 죄송합니다 전문용. 스타크래프트에 나오는 그런 건데 아까 그 병사 같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뭐를 딱 주면은 갑자기 걸음도 빨라지고 부스터 같은 거. 근데 피가 깎이는 약간 뭔지 알아요. 뭔지 알아요. 미래의 체력을 당겨오는 레드불. 진짜. 그 레드불을 먹은 상태로 쭉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HP가 안 깎인 상태. 맞아요. 그죠? 그런 느낌이라는 거죠, 지금. 근데 약간 레드불 먹었을 때는 막 정말 막 나의 온 세포들을 막 강제로 깨워가지고 막 이렇게 끌고 뭔가 내가 끌고 가는 의지로 막 끌고 가는 느낌이잖아요. 네. 근데 이 식단 할 때 그거는 그냥 그게 아니라 내 몸 전체가 이렇게 약간 두둥실 이렇게 떠올라서 중력을 거스르고 몸이 가벼워져서 표현이 너무 수능 시작이죠. 수험생들한테 꼭 필요한 식단 아니에요? 이러면 진짜 시험 준비하는 그래서 분들. 걸어가는 게 그냥 평소에 걷는 거랑 보다 힘이 덜 들어요. 네, 그래서 그런 똑같은 일을 해도 그렇구나. 그래서 신기하다. 그런 게 되게 신기했어요. 몸이 되게 가벼운 느낌. 네, 그러면은 뭔가 되게 이게 뭔가 기적의 식단 같은 느낌인데 또 꼭 할렐루야. 그렇지는 않으셨다고 들었어요. 하시면서 느꼈던 부작용, 단점 뭐 이런 것도 있을까요? 하나 알고 있는 거 식비가 너무 비싸다. 최고의 단점? 식비 진짜 식비 어마어마하고 사실 힘들었어요. 네. 그리고 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집이 서쪽이거든요, 서울에서. 네네. 근데 식재료를 구하러 강남의 백화점에 한 군데에서만 파는 식재료도 그게 있고. 뭐였는데요? 진짜 펜넬. 막 그래서 돈도 많이 들고 네. 그거 말고도 잠을 잘 못 잤어요. 식단을 하고. 그래서 그러니까 레드불 먹은 상태. 진짜 그랬던 것 같아요. 왜냐면 누운 다음에 3시간 반을 자면 눈이 떠져요. 몇 시에 잠을 들든. 근데 그 눈을 뜨고 안 피곤하면 괜찮은데 피곤해요? 그러니까 눈을 떴을 때는 괜찮아요. 네. 그래서 그때 다시 일을 해요. 일 중독자였어. 워커홀릭이었어요 그때. 그래서 일하다가 한 낮에 2-3시쯤 되면 너무 졸린 거예요. 절대적으로 수면량이 너무 적으니까. 근데 또 그때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지금 자면 밤에 못 잘까 봐. 그때 자고 또 밤에 자면 그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저는 무서우니까 그걸 시도를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낮에 또 이겨내요. 그거를 또 방탄커피 마시면 점점 깨고 이러니까. 네네네. 그러면서 밤에 또 잠이 들어요. 그러면
좀 오래 자야 되니까 해서 10시에 잠들면 1시 반에 깨고 네. 좀 늦게 자볼까 해서 12시 1시에 잠들면 막 4시에 깨고 이렇게 해서 진짜 딱 3시간 반 만에 항상 잠이 깼었어요. 그러면 그 식단 끝나고 나서는 다시 정상적인 수면 패턴으로 돌아오신 거예요? 그 식단 끝나고 다음 날부터 다시 제가 원래 자면서 한 번도 안 깨는 스타일이거든요. 네. 똑같이 그냥 잘 잤어요. 또 다음 날부터 바로. 신기하다. 네, 그리고 뭐 또 다른 부작용 같은 건 없었나요? 그리고 제가 잠을 또 일찍 깼던 이유 중에 하나가 쥐가 나서 잠을 깼었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울면서 이제 엄지발가락을 잡아 당기면서 일어났었는데 되게 심하셨나 봐요. 울면서면 네네, 아픈 거잖아요. 네네. 네네. 그래서 항상 그렇게 일어났어요. 쥐가 막 나면서 종아리가 근데 또 한 다리만 나는 게 아니고 양쪽이 나고 그 정도가 되게 심했었어요. 계속 식단 끝날 때까지 계속 쥐 나고 식단 끝나고 나서도 잠은 바로 잘 잤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근데 쥐는 몇 달 지속돼가지고 근래에 없어졌어요. 쥐 나는 거. 얼마 걸린 거예요? 이게 7월 달이었으니까 한 3달? 3달? 오래갔네. 그러면은 마그네슘 같은 거 먹으라고 하잖아요. 네네. 그럴 때 그런 영양제 같이 먹었는데도 그랬어요? 네, 그래서 제가 최강의 식사하면서 식단일기 올렸을 때 보시면 그 마그네슘 젤리 있잖아요. 네네. 그거를 잠자기 직전에 4봉지씩 먹고 잤었는데 네. 그래도 쥐 나더라고. 저도 쥐가 좀 나가지고 엄지발가락에. 저는 아직도 그래요. 아직도. 근데 저는 병원 가서 여쭤보니까 그냥 저 같은 경우는 좀 근육뭉침 이런 거 때문일 수도 있다고 하시는데. 근데 두 사람이 다 똑같이 경험하는 거라 뭔가 좀 신기하긴 하네요. 네. 저도 저탄고지 시작하고 쥐 심해졌는데. 진짜요? 네. 그러니까 이게 우리 이 저탄고지 식단이 마그네슘 소모량이 높은가 봐요. 왜 그런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래도 뭐 이제 지방대사를 돌리는 과정에서 이제 그게 미량 영양소 마그네슘 많이 소모된다고는 하는데 그래서 마그네슘 영양제 섭취를 되게 강조를 많이 하고 근데 이게 뭔가 이렇게 더 극도로 지방 대사를 끌어올리는 식단이잖아요. 이 최강의 식사가 약간 그래서 그런 거 아닌가 약간 그런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많이 먹으라고 하는 것보다도 더 많이 필요하다는. 그리고 좀 효율을 극대화시키는 MCT라던가 버터, 포화지방 이런 걸 많이 먹게 시키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그 효과, 영향, 부작용 정말 말 그대로 부작용 사이드 이펙트 아닌가 싶더라고요. 아파서 우시면서 깨실 정도면 이건 부작용이라고 봐야죠. 근데 마그네슘을 먹어도 해결이 안 될 정도면은 조금 평소에도 쥐가 많이 나고 마그네슘 부족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뭔가 좀 대책을 강구하고 시작을 하셔야 될 것도 같기도 하네요. 네. 금채님은 뭐 부작용 쥐 말고 없으셨어요? 여기서는 이제 방목해서 뭐 키운 소고기, 돼지고기 이런 거 먹으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식단하고 나서 먹으니까는 일반 그냥 판매하는 고기를 먹으면은 좀 더부룩함이 느껴져요. 그래요? 네. 근데 그 방목한 소고기나 돼지고기를 먹었을 때는 그런 게 없다는 거를 느껴서 저는 그러니까 원래 우리 탄수화물 먹었을 때 그 더부룩함을 이제 키토식 하면서 약간 그게 원래 식사를 하면 그런 더부룩함이 생기는 게 아니다라는 걸 알잖아요. 근데 그 키토식 할 때에 느꼈던 아주 뭐 미량의 더부룩함이라고 해야 되나? 그것도 이제 못 느끼고 예전보다 탄수화물 먹을 때보단 좋아졌으니까 좋다, 이 상태 좋다 이랬는데 최강 식사 하면서 보니까 더 좋은 상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되게 신기했어요. 이건 부작용은 아니지만 어쨌든 좀 그렇죠. 우리가 일반식 했을 때는 그게 속이 불편한 게 탄수화물 때문인지 모르고 그냥 원래 이런 건가 보다 했었는데 이제 키토식 하면서 탄수화물은 속을 더부룩하게 하는 거구나라고 알려주잖아요. 이제 최강의 식사를 하면서는 어떤 나쁜 단백질이 날 더부룩하게 하는 거였구나 이런 거를 깨달았다는. 맞아요. 저도 그 배부름이랑 더부룩함의 차이를 잘 몰랐었거든요. 네, 왜냐면 저는 저탄고지 식단하고 사실 제대로 시작한 다음에는 치팅을 안 해서 이제 탄수화물을 먹을 때 속이 어떻구나를 잘 못 느껴봤기 때문에 이거 식사를 하면서 내가 1일 1식 할 때 배부를 때까지 먹는다고 했는데 그게 배부른 게 아니고 더부룩한 거였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네.
그러면은 그 양의 문제예요? 아니면은 재료의 문제예요? 아니면 둘 다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재료인 것 같아요. 오, 정말요? 네. 저는 둘 다요. 둘 다? 네. 그럼 먹는 양도 줄고 그다음에 식재료 질도 좋아지니까 그런 기분 좋은 포만감만 딱 잡히는? 네. 금채님은 왜 양은 똑같았어요? 양이요? 네. 양은 저는 평소보다 많이 먹었어요. 네. 그런데도 속은 편안하고? 네네네. 오, 그렇구나. 식재료에서. 그래서 재료의 문제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약간 그 지방을 평소에 먹는 것보다 좀 많이 먹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니까 저탄고지 식단 하던 때보다 훨씬 더 많이. 그러니까 저는 약간 고지까지 안 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막 일일이 계산하면서 식단을 하는 스타일이 아니었는데 이걸 하면 이제 계량하면서 하잖아요. 네. 계량하면서 보면은 이 최강의 식사에서 나오는 요리들이 지방 비율이 엄청 높단 그렇죠. 말이에요. 근데 그 지방 비율이 높은 식사는 저는 속에 잘 맞더라고요. 속이 되게 편안하고. 혹시 두 분 그러면 이거 하시면서 패시그릿에 비율 어떻게 되나 이런 거 해보신 적 있으세요? 네, 저는 다 넣어서 해봤는데 네. 그러니까 저도 양은 줄었다고 했는데 섭취 칼로리 자체는 최강의 식사 식단을 하면서 그 전보다 2배 정도 많이 먹었어요. 칼로리 자체는. 그쵸, 지방을 많이 네. 그런 것도 있고 지방을 많이 드시게 되니까 전보다. 칼로리 자체는. 네. 그래서 패시크릿에 넣어봤을 때 보통 그 이 식단하면서 지방량 자체가 150g 밑으로 간 적이 거의 없을 정도. 그렇구나. 진짜 많이 드시는구나. 네. 그러니까 저도 생각해보면 저탄고지 했을 때도 지방을 먹는 게 방탄커피는 원래 마셨으니까 방탄커피 때 넣어서 먹고 아니면 샐러드 같은 거 먹을 때 드레싱 아니면 이제 뭐 굽거나 볶거나 요리할 때 넣는 거 외에는 이제 지방 섭취를 따로 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요리 자체에 지방이 엄청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지방 섭취량 자체가 진짜 많이 늘었어요. 이거 식단하면서. 그 비율 같은 거는 그럼 지방이 월등하게 높아요? 네, 거의 80%? 70-80%는 당연히 되는 정말 정도예요. 키토식. 네. 그러네. 네. 지방식, 고지방식을 하던 사람이 고지방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비가 올라갔다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 원인은 결국 레시피? 네, 레시피에서 왜냐면 그런 거예요. 레시피에 보면 데이비 아스프리가 제가 봤을 때는 강황이랑 MCT 빠돌이 같은 빠돌이 전문용. 이런 말 써도 되나요? 네, 괜찮습니다. 네, 인터넷 방송이라. 아스프리는 한국말 모르니까요. 그래서 그런 느낌이에요. 모든 요리에 거의 강황, 고수 그리고 MCT 오일이 거의 다 들어가거든요. 아니면 그리고 기버터. 그래서 아니 저는 저도 책 봤었는데 저는 레시피 보면서 이거 무슨 맛이지? 도대체 상상도 안 되고 약간 비주얼 생각해봤을 때도 막 별로 그 만들어진 비주얼 상상해봤을 때 별로 먹고 싶지 않고 약간 이랬었거든요. 맞아. 완전 공감. 네, 무슨 이렇게 이상한 막 이런 느낌의 음식이 될 것 같고. 맞아요. 그래갖고 도대체 내가 건강해지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약간 그런 느낌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정작 맛있으셨다고 식단을 진짜 맛있었어요. 진짜 대박이에요. 그리고 저는 원래 제가 사실 중국에 좀 있었는데 중국에 있었는데도 제가 고수를 안 먹었거든요. 네. 근데 이 식단 하면서 고수를 너무 좋아하게 됐어요. 너무 맛있어가지고. 저는 애플 사이다 비네거가 그랬던 게 이게 애플 사이다 비네거가 사람들이 좋다 그래가지고 직구로 샀어요. 그래서 샀는데 이걸 아침마다 물에 타서 먹었거든요. 근데 되게 맛없잖아요. 네, 그래서 그 다음부터 냄새만 봐도 약간 병만 봐도 냄새 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레알. 진짜 그래 그거. 병도 뭔가 약간 누리끼리 촌스러워가지고. 맞아. 뭔가 걸러야 될 것 같은 비주얼이잖아요. 50년대 만든 것 같은 디자인에. 맞아. 하여튼 그래서. 근데 그걸 제가 또 직구니까 자주 못 사니까 몇 병 어떻게 샀단 말이에요. 그래서 약간 이걸 나눔을 해야 되나 이러면서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이 요리에 애플사이더 비네거가 들어가는 게 많아요. 근데 그 향을 좋아하게 됐어요. 신기하다. 저 안 그래도 레시피에 그 애플사이더 비네거 많이 들어가는 걸 보고 나는 못하겠다. 이거 나는 못 먹겠다 이랬었거든요. 근데 거의 레시피에 적힌 만큼만 드셔야 돼요. 맞아요. 더 넣으면 안 돼요. 제가 더 넣었더니 더 넣었더니 그 본도시락 뚜껑 열고 실신할 뻔했어요.
아, 그렇구나. 다시 살포시 닫아주고 오늘은 단식. 그러면 저 데이바스프리가 자기 그 완벽한 레시피를 만들기 위해서 되게 여러 번 실패해봤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갑자기 드네요. 그렇죠. 그랬을 것 같아요. 그 노고는 인정해드려야 되겠네요. 네. 진짜 엄청나다. 근데 저는 아직도 이해가 안 가는데 펜넬을 왜 쓰는지 솔직히 모르겠어요. 펜넬 진짜 사보시면 약간 양파랑 파를 합친 모양으로 생겼는데 맛도 약간 양파랑 파를 합친 맛이에요. 상상이 잘 안 되시죠? 네. 그런데다가 한 뿌리에 14,000원씩 막 이래요. 물론 우리나라라서 비싼 걸 수도 있겠지만 진짜 제일 싼데 고르고 골라서 8,900원짜리를 샀어요. 싸다 이러면서 8,900원짜리를 사서 넣었는데 막 이상한 거예요. 막 맛이 이거는 양파도 아니고 한 그릇까지. 감자도 아니고 그러니까요. 펜넬 약간 질긴 양파 같은 파가 질기잖아요. 네. 근데 생긴 건 양파처럼 해서 약간 질긴 양파 이런 느낌. 그게 혹시 서양인이 좋아할 수도 있을 만한 그런 맛인가요? 서양인이 그렇게 토 나오는 맛을 좋아하나? 그러니까 약간 먹으면은 속이 울렁울렁거리면서 버스 탄 느낌이에요. 버스 탄 느낌. 멀미 나는 느낌. 네. 멀미 나는 맛. 네네. 그럼 두 분 이제 한 번씩만 먹어보고 그 다음부터. 네, 펜넬 요리는 다시 안 했어요. 배송비 때문에 2뿌리 샀는데 지금 한 뿌리 아직도 있어요 집에. 근데 안 상하는 거예요. 내가 상하면 버리려 했는데 또 안 상한 걸 버릴 수 없잖아요 또. 상하지도 않고 맛도 없고 비싸기만 한 엉망진창인 음식이네. 펜넬이 서양 요리에 좀 많이 쓰이기도 하고 걔가 무슨 향균인가? 뭐 아마 그런 작용이 있을 맞아요. 거예요.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 식단 자체가 이 몸을 그 장 치료 약간 그런 것도 도와주는 목적으로 넣는 것 같아요 일부러. 근데 진짜 멀미 나는 맛인 걸로. 그것 때문에 더 스트레스를 받아서 몸이 더 안 좋아지고. 너무 웃긴다. 진짜. 그렇군요. 저희 뭐 별로 얘기한 거 없는 것 같은데도 한 1부 마무리해야 될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데 뭐 이 식단을 한 총평 마무리로 뭔가 하고 싶으신 말씀 같은 게 있으실까요? 저는 이제 이 식당 하면서 이 책에 대해서 굉장히 믿음을 가지고 지금 책이 너덜거릴 정도로 많이 봤는데 근데 이게 한 번씩 웃긴 부분이 있어요. 한 부분은 뭐라고 하냐면 얼싱이라고 EARTHING 해가지고 그러니까 맨발로 흙을 걸어서 지구와의 뭐 전기 교류를 교감을 뭐 해서 뭐 그렇게 하면은 본인이 이제 네네네. 막 시차가 나는 출장을 자주 다닌대요. 그래서 이제 출장을 가서 거기에 있는 흙 맨발로 산책을 해야 하면은 시차가 바로 극복이 된대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그래 도대체 이 책을 어디까지 믿어야 하는가? 한번 해보면 진짜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솔직히 말해서 저는 이 책에 대한 무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잠깐 나가서 흙이 있는 곳에 갔다 올까 이랬는데 근데 무슨 해변가도 아니고 그러니까 아무 흙이나 제가 지금 이 서울특별시에서 지금 바닷가를 또 찾아갈 수도 없고 막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되게 흥미롭고 재미는 있는 아무튼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저는 이 사람이 연구를 진짜 많이 했다는 거는 진짜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본인 스스로 바이오해커라고 칭해가면서 그 요리도 맛있고 막 일단 저가 막 이렇게 체험을 직접 해봤으니까 그리고 그게 진짜 효과가 있으니까 그게 너무 되게 신기하고 재밌고 얼씬 같은 거는 진짜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아니 정말 딴 건 몰라도 확실한 건 자기가 자기 몸으로 해본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저렇게 얼씬 얘기 같은 걸 넣어가면서 하는 거겠죠. 네. 명품 캥거루님은요? 저도 저는 이 식단 하면서 한 3일 만에 이 사람 천재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 몸이 좋아지는 것도 있는데 아까 레시피 얘기하셨잖아요. 저도 보면서 내가 이거 먹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 많이 했는데 진짜 하나도 빠짐없이 해먹어본 요리는 다 맛있었어요. 그래서 와 이게 몸에도 이렇게 좋고 좋은 음식인데 맛까지 있어.
이 사람 천재야. 이렇게 노력형 천재 아닐까요? 자기가 다 해보고 만들어낸 결과물이 네, 그런 거 보면은 진짜 이분 안 해보신 게 없는 게 그 기생충 먹어가지고 봤어요. 그런 것도 해보고 자기는 효과가 없었지만 뭐 이걸로 효과를 본 사람들이 많으니 한 번쯤 해볼 법도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양덕인가 봐요. 진짜 덕 역시 덕중지덕은 양덕이라고 진짜 엄청난 덕력의 수준이 약간 유리가 몸에 좋다면 유리 씹어 먹을 것 같은 느낌. 그리고 제가 원래 지연성 알러지 검사했을 때 네. 계란 알러지가 높게 나와서 계란을 안 먹었었어요. 그리고 좀 계란 들어간 음식을 되게 무서워하면서 피했었는데 여기 식단 음식 중에 계란 들어간 음식이 좀 많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3, 4일에 한 번 정도 먹을 수 있도록 배치를 해서 먹어봤는데 네. 몸에 이상한 증상이 전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네. 몇 단계 나오셨어요? 4단계. 그러면 낫지도 않은데. 네. 계란 흰자 노른자 다 4단계 나왔는데 네, 그래서 그 이후로는 이제 계란도 뜨문뜨문이지만 먹을 수 있게 됐어요. 이 식단 하고 나서. 그리고 제가 전에 저자세 나와서 말했을 때 이제 뭐도 좋아지고 말하다가 이제 마지막에 풀리지 않는 열쇠가 생리였는데 네. 제가 이 식단 하는 도중에 신기하게도 생리가 시작했어요. 네, 근데 그게 제가 호르몬 약 먹어서 생리한 기간을 빼면 네. 자연스럽게 생리한 거는 거의 2년 반 만에. 와 진짜 잘 맞나 봐요 명무갱거리님한테. 네. 그러면 혹시 네. 그 단백질 단식일 해서 탄수화물 먹는 날 있잖아요. 네네. 그거 후예요? 그렇진 않아요? 아니요, 그것도 한 다음이죠. 네. 저는 이게 좀 단백질 단식 이야기를 저희가 지금 안 하고 지나갔는데 그게 저는 이 책에서 가장 큰 교훈이랄까? 네, 그랬거든요. 그게 이거 식단 이 최강 식사뿐만이 아니라 저탄고지 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제 이 식단하고 다 좋았는데 생리를 안 해요, 혹은 뭐 갑상선 문제가 있어요 하시는 분들한테는 저는 이 단백질 단식 너무 권하고 싶더라고요. 네, 아무튼 그래서 한번 여쭤본 거예요. 네. 두 분의 살아있는 생생한 후기 너무 잘 들었습니다. 펜넬은 멀미나는 말 하시는 게 얼싱은 재밌다. 얼싱은 시차 극복은 얼싱으로. 출장 잦으신 분들 참고하시고. 근데 진짜 좀 이거를 할까 말까 혹은 뭐 도대체 뭘까 궁금해하셨던 분들한테는 대략 어떤 건지 감 잡는 데는 진짜 도움 많이 되셨을 것 같아요. 꼭 장점만 있는 것도 아니고 어느 정도 단점이 부수적으로 따라올 수도 있는 거고. 그거는 근데 사실 이 두 분의 예고 내가 했을 때는 또 어떤 단점이 올지는 진짜 알 수 없는 그런 식단이라서 근데 저도 한 번쯤은 해볼 만한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식재료 구하는 게 너무 어렵고 거기서 말하는 정말 일명 그 완전 무결한 식재료들을 구하기는 비용도 너무 많이 들고 맞아요. 그런 거는 확실히 좀 아쉽긴 하죠. 네. 근데 뭐 한 끼 먹는 거라 하루에 근데 비용보다도 저는 약간 요리를 이걸 다 해 먹어야 돼서 일일이 직접 다. 네, 그거 자체가 좀 힘든 거예요. 왜냐면 저탄고지 하면 국밥 그냥 사 먹거나 삼겹살 먹거나 이렇게 밖에서 사 먹을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잖아요. 네. 근데 이 식당 같은 경우는 무조건 자기가 해 먹어야 되니까 저는 그 점이 제일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 이거 2주 두 분 다 챌린지 하신 거 영상으로 찍어가지고 누가봐 TV에 올리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막 아침에 일어나서 막 몸무게 재는 거 찍고 진짜요? 그리고 요리하는 거 다 찍고 되게 좋은 자료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먹는 거 찍고 막 이런다고 하루 종일 그냥 그것만 했던 것 같아요. 그럼 저희 오늘 얘기해주신 부분들 오늘 들으셨으니까 청취자분들 들으셨으니까 영상도 같이 보면 훨씬 도움이 많이 되겠네요. 이해할 수 없는 그 레시피로 만든 펜넬도 있나요? 펜넬이 동강댕강 썰리는 걸 보실 수 있어요. 재밌겠다. 저희도 꼭 찾아서 보겠습니다. 네, 재밌겠다. 감사합니다. 진짜.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책이지만 영상 자료가 없잖아요. 책만 있지. 맞아요. 네, 이렇게 이제 두 분 모시고 최강의 식사에 대해서 이제 후기로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다음 화에서는
체황 식사를 어떤 분들이 하시면 좋을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조금 더 깊이 있고 진지한 이야기로 다음 주에 찾아오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뵐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